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근로소득부터 나가게 됩니다. 네, 4장이고요. 네,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실무 문제로 5점짜리로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네, 실무 내용은 나중에 따로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론 중심적으로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라는 것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취업을 할 때, 직장에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네,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고요. 비독립적인 지위죠. 네, 비독립적인 지위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직원이면. 사장님이 최고 존엄이죠.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을 제공해주고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 것들 다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의 대가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명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은 상관이 없고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다 근로소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세금을 다 때리고요.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과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 것들을 다 써져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써져 있는 것이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뭐죠? 과세하지 않겠다. 세금을 때리지 않겠다. 회사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다 과세라고 했었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리진 않겠다.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실무 시험에서 5점짜리로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일단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1번 나왔습니다. 자, 1번. 자, 1번을 굉장히 길게 써져 있는데 이걸 짧게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자, 1번을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자가 운전 보조금의 요건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됩니다.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됩니다.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되고요.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 돈을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에 의해서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여기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실제 돈을 받는 대신에 매월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얼마? 월 2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다시 요건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되고요.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되고요. 매 월마다 월급을 받았을 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다. 안 됩니다. 요건이.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 됩니다.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됩니다. 실제 여비를 받고 있다. 그럼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매 월마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받는 금액, 요거를 뭐라고 한다?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자가 운전 보조금은 얼마? 월 20만 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꼭 외워주시죠.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연구보조비가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연구보조비는 얼마? 월 20만 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체크해 주시고요. 6세 이하에 대해서 6세 이하 체크해 주시고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 보육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네, 보육수당 체크 좀 해주시고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회사가 돈을 줬대요. 그러면 얼마까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육수당이라고 하고요. 옛날 시험 문제
작년도 시험 문제, 즉 2024년도 이전의 시험 문제는 육아수당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육수당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보육수당. 옛날 기출문제 보시면 육아수당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지금은 보육수당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육수당입니다. 네,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받는 거, 네, 보육수당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고 5번 보시면 식사대라고 되어 있죠. 네, 식사대 체크 좀 해주시고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야 된다. 구내식당이 없고요. 식대라는 이름으로 받았다면 얼마까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다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밥 먹으면 되니까 거기서. 그렇죠?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대요. 그럼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까지?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때리진 않겠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7번은 개정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출산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가 뭐예요? 회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2회 이내에 지급받는 거 한도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액 다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전액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수당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이전에는 육아수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육아수당이 뭐였냐면 6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요 출산과 관련된 거 월 20만 원이었거든요.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이라는 이름이 지금 지어졌고요. 그리고 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전액 비과세가 됐습니다. 여하튼 개정된 세법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13번 보시면 해외 나가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해외 나가서 일을 한대요. 얼마만큼? 월 100만 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위성양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국외 건설 현장. 해외 나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건설 현장. 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얼마까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나왔던 적이 분명히 있고요. 네,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14번 많이 나오죠. 네,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합니다. 야간 근로 수당이라고도 하죠. 네, 초과근무 수당인데 요건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종사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생산직 직원이 초과 근무를 했대요. 얼마까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직 근로자이다. 초과 근무 수당을 했다. 비과세 혜택 못 받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이고요. 물론 요건이 더 있습니다.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매 월마다 정해진 급여로 받는 금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직전 과세 기간 작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물론 이 요건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생산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식사대 있습니다. 그쵸? 네. 요거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얼마까지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식대라는 이름으로 30만 원을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복지가 빵빵하고요. 근데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었죠? 그럼 식대 3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나머지 10만 원은 뭐예요? 식대라는 이름의 월급을 그냥 더 받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요건 비과세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주겠다
라는 게 2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지 않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실무 문제 푸실 때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입니다.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받는 모든 것들 총 급여액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 회사에서 받는 모든 것들을 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단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과세 소득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 네가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빼주겠다. 네가 월급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빼주겠다. 우리는 필요경비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여긴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네가 노력한 거 영수증 첨부하기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빼줄게 라고 해가지고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근로자가 나와 있고 일용 근로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표에 의해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1일당 15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1일당 15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된다. 4번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1급여액에서 내가 일당 받아가는 거 있죠? 네, 일당 받아가는 거에서 방금 전에 15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준다고 했어요.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몇 %였죠? 6%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네, 6%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더 빼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일당을 받아갔습니다.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빼준다고요? 이 일당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 15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15만 원을 빼주고요. 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데 원천징수세율이 몇 %였죠? 일용직은 6%였습니다. 6%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더 빼주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만이라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5만 원에 대해서 6% 세금 떼겠죠? 그쵸? 자, 만약에 일당을 10만 원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일을 해서 10만 원 받았는데 15만 원을 공제해 준다고 했죠? 네, 15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죠? 자체가 플러스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자체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몇 %? 6%이다. 반드시 기억 좀 해주시고요. 원천징수돼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라고 했었죠. 네, 분리과세인 거 네, 확실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가 아닌 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급여를 줄 때마다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사장님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 월분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월급 줄 때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떼갑니다. 그걸 예수금이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회계에서는 네, 원천징수를 해 간다라고 했었죠. 이 원천징수된 거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있는데요. 네, 연말정산. 자, 중간중간에 원천징수를 할 거예요. 1월달 급여 줄 때 원천징수, 2월달 급여 줄 때 원천징수. 이렇게 세금을 떼갑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세금을 많이 떼갔대요.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떼갔으면 다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많이 떼갔으니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근로자한테. 그리고 적게 이렇게 세금을 걷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자, 연말정산은 언제 하냐면 2월 달에 합니다. 2월 달 체크 좀 해주시고요.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퇴직을 한 사람이 있으면 퇴직하는 달에 마지막에 퇴직한 달 월급 주는 거 있죠? 네, 그때 네,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원래 원칙이 뭐예요? 2월 달인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입니다. 사실상 암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천징수를 할 때 요거는 실무적인 내용인데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라고 있어요. 홈택스에서 요 원천징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홈택스 들어가시면 홈택스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전체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세금 신고 쪽에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네, 여기 찍어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같은 경우에는 연도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엑셀 다운로드도 있고요. 뭐 PDF로도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급여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본인 가족수 공제 대상 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비과세 되는 거 제외하고요. 네, 이렇게 80% 선택, 100% 선택, 120% 선택했을 때 소득세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나와 있죠?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연금소득입니다. 연금 받았다. 그걸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뭐 연금소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뭐 이론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냥 연금 받았다. 연금소득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연금소득의 범위 나와 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금 받은 거, 네, 그걸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뭐 1번 있고요, 2번 있고요, 3번이 있는데 1번은 뭐냐면 공적연금 관련법에 받는 각종 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국민연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2번하고 뭐 3번 같은 경우는 뭐 사적연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뭐 연금에 가입했다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거 있죠? 네, 그런 거, 네, IRP 같은 거, 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연금 받은 거 그걸 연금소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금소득 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나와 있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금 받은 거 싹 다 집어넣어 줍니다. 비과세 되는 거 제외하고요. 네, 그리고 연금소득 공제라는 표를 빼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빼줄 건데 그 영수증 첨부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일률적으로 연금소득 공제라는 것을 표를 빼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공제 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이런 식에 의해서 빼주게 됩니다. 네, 4번 보시면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쪽 부분은 사실 전산 세무 시험보다는 TAT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전산 세무 쪽에서는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되는데 공적연금이 있을 때에는 굳이 설명드리자면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따로 뭐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국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됩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총 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서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서 네,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돼서 끝날 수 있다. 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TATA 쪽에서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산세무 쪽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예. 여하튼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연금소득의 수입식이 있는데 사실상 암기 사항이고 워낙 연금소득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험 자체가 네, 그냥 연금 받은 걸 그걸 연금소득이라고 한다. 네, 개괄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장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뭐냐면 나머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기타소득의 범위 나와 있죠. 자, 이자소득 우리 이자소득 했었죠. 자, 그리고 배당소득 배, 사업소득 사, 근로소득 근, 연금소득 연, 그리고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도 있었죠. 물론 분류과세이긴 했지만 그렇죠.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은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네, 양도소득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닌 것들, 나머지 것들 열거를 해야 되니까 싹 다 집어넣은 겁니다. 굉장히 양이 많죠, 그렇죠? 그냥 나머지 것들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번호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상금 받은 거 있죠? 네, 상금 받은 거 상금 받은 거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경진대회에 나갔대요. 아니면 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 나갔다고 합니다. 상금을 받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벌어들였죠? 네, 벌어들였는데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세금을 떼게 됩니다. 네, 상금 네,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번 있죠? 2번 복권 있죠? 네, 복권 체크해 주시고, 복권에 당첨한 금품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복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였죠. 그렇죠? 원천징수세율이 20%였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였죠. 네, 분리과세 돼서 끝납니다. 원천징수 돼서 끝난다. 복권도 반드시 기억 좀 해주시고요. 7번입니다. 광어권, 어업권,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권리를 대여하거나 그 대가로 받는 금품도 이론 문제에서 출제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서 위약금, 배당금, 네, 요거 받는 이자에 대해서도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옛날에 손해배상금 기억나십니까? 네, 손해배상금 기타 소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여받은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론 문제로 좀 나왔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15번 문예창작소득이 있습니다. 뭔가 소설 같은 거 창작했다고 합니다. 그 창작품에 대해서 받는 소득 문예창작소득이라고 합니다. 문예창작소득은 TAT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하튼 네, 문예창작소득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번입니다. 인적 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인적 용역인데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네, 인적 용역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업소득 쪽에서 우리 인적 용역 해가지고 3% 기억나십니까? 3.3%.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서는 뭐였어요? 사업이 뭐였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걸 사업이라고 했었죠. 자, 요거는 인적 용역이긴 한데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을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을 기타 소득의 인적 용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기억 보시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를 대가로 받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니은 보시면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가지고 해설, 개몽, 연기의 심사 뭐 이런 성질에 받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있대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전 스포츠 스타 선수가 나와가지고 해설을 해주잖아요. 중간중간에 나와서 그분들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죠. 그 해설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죠. 그 시점에 나와가지고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라면 일시적으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네, 기타 소득 쪽, 네, 니은 쪽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번입니다. 뇌물, 알선 수재 있죠? 뇌물. 참 웃겨요. 뇌물을 기타 소득으로 집어넣어 놨고요. 잠깐, 뇌물을 왜 여기다가 써놨을까? 자, 일단 어떤 공무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소득을 신고할까요? 신고하지 않겠죠.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걸렸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걸렸다면 소득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고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어디에 속한다? 기타 소득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 보시면 서와 골동품의 양도 차익도 있다. 네,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24번 종교단체의 종사자 종교단체의 소득이거든요. 네,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비과세 기타 소득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않겠다. 정책 목적상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요거 다 외울 수가 없겠죠. 네, 3번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의 금액의 계산은 좀 중요해요. 실무 문제로 가끔씩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란 해당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까 기타 소득으로 열거된 것들이 있었죠. 굉장히 많았던 거 네, 싹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고요. 총수익 금액에다가 집어넣고 네가 노력한 거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노력한 거 빼줄게. 네, 필요 경비를 공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하게 되는데 영수증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하지 않아도 네, 일률적으로 빼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일단
3번이 시험이 출제가 됐고요. 3번이 뭐냐면 순위 경쟁 대회입니다. 순위 경쟁 대회 시상회에서 상금과 부상을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전국 노래자랑, 뭐 흑백 요리사, 뭐 여러 가지 상금들을 받았다. 경쟁을 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필요 경비는 얼마? 80%입니다. 80% 기억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 자, 그럼 여기다가 100만 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 100만 원 전국 노래자랑 1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노력하기 위해서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되는데 내가 노래방 가가지고 분명히 노래방비가 들었을 거예요. 그쵸? 네. 이 상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퍼센트로 인정해 주겠다? 80%로 인정해 주겠다. 즉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네가 80% 노력했다고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80만 원만큼 공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경쟁 대회는 몇 퍼센트? 80%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9번 있죠? 네, 9번, 8번하고 9번 원고료, 뭐 일시 강연료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 60% 노력했다고 봅니다. 내가 강의를 잠깐 띄었대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띄었대요. 네, 몇 퍼센트 노력한 걸로 보겠다? 60% 노력한 걸로 보겠다. 순위 경쟁 대회가 더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80% 빼주겠다는 것이고, 뭐 일시적인 강연료라든지 아니면 원고료 같은 거는 60%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슬롯머신 있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해 가지고 당첨 금품을 받았대요. 기타 소득에 속하게 되겠고, 필요 경비는 뭐래요?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 경비를 한다. 네가 슬롯머신 당첨됐지? 그거에 대한 노력한 거, 투입한 금액을 필요로 경비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롯머신 땡겨가지고 300만 원 벌었다고 해봅시다. 총 수익 금액이 3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네가 노력한 거, 계속 슬롯머신을 땡겼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원 집어넣고 땡기고 500원 집어넣고 땡기고. 근데 이제까지 지출됐던 거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당첨됐을 때 네가 500원 마지막에 집어넣었지. 그래가지고 당첨됐잖아. 그래가지고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해주냐면 500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300만 원에 대해서 300만 원 빼기 5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때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돈 집어넣었던 거 다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당첨했을 때 당시에 마지막에 투입한 금액.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마 투표권, 경마장 가가지고 1번마, 2번마, 3번마 이렇게 걸겠죠. 그쵸? 적중됐을 때, 맨 마지막에 적중이 됐을 때 그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됩니다. 다 세금 때린다는 것이에요. 네, 이런 거 참고적으로 그냥 재미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는 국가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겠죠. 여하튼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순위 경쟁 대회입니다. 몇 퍼센트 인정해준다? 80% 인정해준다. 그리고 원고료에 대해서 일시적인 강연료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인정해준다? 60% 인정해준다. 여기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 나와 있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복권 당첨 소득입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가 뭐죠? 원천 징수돼서 끝납니다. 네, 몇 퍼센트? 20%입니다.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30%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분리과세돼서 끝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선택적 분리과세가 뭐냐면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필요 경비 다 빼고 아까 80% 60% 빼고 다 계산해 봤더니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가지고 세금을 때릴지 아니면 분리과세돼서 끝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택적 분리과세고요. 기타 소득에 300만 원 이하인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원천징수세율은 몇 퍼센트?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과세 최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별로 5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뭐 세금 안 때리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기타 소득의 수입식이 있죠. 당연히 암기 사항인데 뭐가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